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계사 읽기. 오늘 2월 14일이군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죠. 예. 자, 어쨌든 2월 14일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요즘에 종가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팍팍 들어와요. 어제도 아마 삼성전자를 가지고 종가에 대량으로 매수를 했던 것으로 지금 이제 분석들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단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수는 오늘 12포인트, 13포인트 올랐다고 봐야 되겠군요. 코스닥은 7포인트 올랐습니다. 외국인 600억 샀고요. 기관 투자자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3천억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어제는 급등했었는데 오늘 다시 7원 90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 그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609억을 순매수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보면 요 파란색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종가에 지금 이제 그 전까지 92억 순매수했었는데 620억 순매수가 되는 거니까 한 600억 정도, 그렇죠? 600억 좀 안 되게 지금 순매수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마지막에 확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기관과 외국인 간에 이게 블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움직인 것들을 잠깐 보면 업종별로 보면 그렇죠. IT를 사는 거죠. 근데 운수 장비는 이제 아마 조선주들 이쪽에 좀 저기 그 순매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일단 21선 밟고 다시 올라왔으니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더 올라가지 않으면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줘야 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MACD라든지 제반 이런 상황들은 여의치는 않다. 당장은 뭐 저기 움직일 수 있겠지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은 여의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업종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LG엔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반도체들이 좋았어요. 오늘 뭐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이마트, 하이브는 뭐 저건 SM하고 있는 거고 LG전자가 바짝 올라오네요. LG전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전장 사업 쪽으로 완전히 가려고 한다. HMM은 실적이 잘 나왔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밀리는 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요즘에 엄청 두드려 맞고 있죠. 이자 장사에서 돈 잔치했다고. 그걸 뭘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컴투스, 카나리아 바이오, 그 다음에 네오위즈, LNF, 덕산 네오로스, 클래시스 골프전, 휴젤. 이거 뭐 여기도 다 섞여 있네요, 그렇죠? 다 섞여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가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테마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테마를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소재,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정 장비 이게 반도체들이 쭉 앞에 와 있는데 이거 이제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챗 GPT, AI죠. 챗 GPT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이것도 한때 붐이 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개걸음하고 있고 금값은 좀 떨어지고 있고 원유가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환율은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 조금 꺾인 건 다행이죠. 국내 금리는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저기 그 간밤에 이제 다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CPI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경제지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나온단 말이에요. 10시 반에 관심들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좀 저기 그 중요하죠. 근원이 5%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헤드라인은 6.2% 지금 이제 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까무러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뉴스들 몇 개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 상승 이게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3% 올라간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챗 GPT 열풍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라 해도 저기 그 AI 쪽은 뭐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CPI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거 저거죠. 임박한 미국의 CPI 발표 증권사 전망세는 어떻게 되느냐. JP 모간이 헤드라인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물가지수가 6.5%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우리 요 헤드라인 여기 6.2%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전치는 6%였고 그렇죠? 이거를 뛰어넘는 6.5가 나오게 되면은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시장은 전월비로는 0.5%, 전년 동월비로는 6.2%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왜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어되는 것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하지만 6.5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작살날 수가 있는. 그래서 6.5를 하나의 포인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이 구성 그 지표의 방식 이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기 침체 여파에 지난해 주요 대기업 배당이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결산 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13% 가량 줄어든 걸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죠. 줄 수 있어도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캐시가 중요한데, 이거는 저기 그 배당을 주게 되면 캐시 아웃플로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줄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배당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쭉 저기 그 잘 줬었는데 결코 배당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SK 이노베이션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죠? 거의 횡대세를 걷어야 할 정도로 많이 저기 했으니까 그냥 아마 이런 것들도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 12월 통화량 9개월 만에 감소되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M2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M2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요구불 예금과 그렇죠? 그 요구불 예금과 그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 이제 예금도 줄고 대출도 줄고 이렇게 되면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신용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상당한 압박으로 저기 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가계와 기업의 수시 입출 금식, 저축성 예금, 금전 시탁 등에서 장이 빠지면서 12월 통화량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화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말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신탁회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금전시장에 개시됐던 자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M1도 줄고 있고 M2도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들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기업 뉴스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사업 성장세 주목, LG전자 6% 급등. 사실 이제 작년부터도 LG전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LG전자 작살나는 바람에 아주 책도 안 팔리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장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 사업. 그렇죠? 지난해 LG전자의 전장 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4%를 차지하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수주 잔고는 목표했던 65조를 뛰어넘는 80조 원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전기차 또 내지는 자율주행으로 간다 하면은 LG전자가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그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전자가 잘 될 것으로 봤는데 작년에 너무 주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도 뭐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텐베거 책을 내면서 제일 첫머리에 저기 그 LG전자를 꼽아놨었는데 LG전자가 떨어지니까 주가 떨어지니까 제 책도 안 팔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요 이제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9척의 선박을 발주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친환경 연료 선박이에요. 친환경 연료 선박. 메탄올 추진 저기 그 9000TEU급 뭐 이게 한다는 거죠. HMM이 이렇게 발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저기 그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MM이 발전 컨텐츠 9척인데 메탄올을 주연료로 한 친환경 선박이고 7척은 저기 그 한국조선해양의 현대 3호중공업에서 만들고 나머지 두 개는 HJ중공업을 건조하는데 이게 아마 저기 그 시작이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계속해서 건조해야 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뭐 수소도 있고 그렇죠? 암모니아도 있고 LNG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당장 지금 저기 그 실적이 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거기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은 제가 챗 GPT가 살린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너무 두루뭉술이한 그런 제목을 잡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살려봤는데요. 사실은 핵심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를 잘 보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보면서 내일 또 한번 시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오늘 좀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